예,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선별의 5분의 토론자들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토론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나다 순인데요. 우선 고대권 이노소셜랩 대표님이십니다. 국신욱 동방성장위원회 부장님이십니다. 김영진 클로버 파트너스 고문님이십니다. 윤석원 테스트웍스 대표님이십니다. 윤세명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 정책 과장님이십니다. 예, 민산학연관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모셨고요. 오늘 토론은 한 7분씩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표자들께서는 이제 오늘 토론에서 나온 내용들에 대해서 다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 본인이 생각하실 때 의미 있고 뭐 좀 얘기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내용들을 이 토론 후에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굉장히 새로운 주제를 저희가 다뤘는데요. 오늘 이 토론의 핵심은 아까 발표에서 잠깐 나왔지만은 공동 창조와 그리고 이제 전환입니다. 근데 이제 이 얘기를 왜 꺼내냐 하면 이제 그동안에 한국 사회에서 기업의 사회가치 창출, 뭐 ESG, CSV, CSR 관련된 논의들이 많이 활성화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논의가 이루어지는 맥락들이 일종의 이제 파이프라인 모델에 입각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자원을 파이프라인을 통해 흘려보내서 실제로 현장에서 사회 문제 해결 활동을 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 조직, 소셜 벤처, 사회혁신 조직, 시민사회 조직들이 그 자원을 받아서 문제를 푸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최종 사용자나 시민들이 그 서비스를 받는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선형적인, 그러니까 리니어 모델 형태로 그 서비스들이 진행되어 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과 주민 내진 시민들 간의 상호작용이 이렇게 활발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회가치 창출 활동 내진 소셜 이노베이션 활동들이 한계가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발표하신 분들의 내용들은 이제 그게 아니라 기업이 직접적으로 시민들과 함께하면서 공동으로 창조 활동을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지역의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자체의 전환을 풀어가는 그런 접근들을 하고 있어서 그런 면에서는 대별되는 측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마 오늘 발표의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들을 주제로 해서 오늘 토론자들께서 자신이 속한 영역에서의 여러 가지 이슈들을 제기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나다 순으로 고대권 대표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7분 정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고대권입니다. 제가 순서에 고대권이 제일 먼저 있는 것은 인지하고 있었는데 먼저 얘기하게 된다는 생각은 상상을 하지 않고 있어서 네. 그래서 계속 사실 이제 저는 오늘 그 발표를 보고 그 발표 자료를 받았을 때의 느낌과 좀 유사한 측면들이 있어서 제가 그거를 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제가 이제 저는 리빙랩을 관통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 사회 혁신이라고 하는 커다란 주제가 있는데 왜 그중에서 특히 유독 리빙랩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의문점을 하나 갖고 출발해야 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사회 혁신이라고 하는 측면들이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는 이유는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체계에서 어떤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자본주의의 한계, 시장 만능주의의 한계, 그리고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일종의 이제 어떤 민주주의의 한계가 드러나는 거죠. 아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근대라고 하는 것의 기획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결국은 이제 근대적인 문제들, 그러니까 근대 이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민 혹은 소비자라는 주체를 서로 만들어내고 이 주체가 기존의 어떤 신과 왕, 영주가 아닌 자기의 삶을 만들어낼 수 있는 주체가 되는 과정인 건데, 그것이 이제 어떤 민주주의라는 측면이 나타나는 거고요. 현재는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한계라면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계대전 이후에는 없을 것 같은 일들, 예컨대 전쟁, 혐오 이런 것들이 다시 발생하잖아요.
그것도 거칠게. 그래서 이제 뭔가 과거로 돌아가는 건가? 혹은 과거로 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도약하고 뛰어넘고 해결해야 할 지점에서 다시 주저앉아 버린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회혁신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 것 같고, 근데 그 측면에서 사실 이제 리빙랩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제 저희 아까 성지은님께서 인용하셨고 그 이야기에 원래 출처라고 하는 그 서정주 이사님의 발표 자료에 있었던 표현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내가 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사실 이제 이거는 아주 어마어마한 얘기인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빙웰의 개념 같은 것들. 근데 사실 이제 사회라고 하는 것은 저희를 계속해서 사회가 만든 어떤 부분적인 어떤 표준을 통해서 저희를 통제하려고 하잖아요. 이제 리빙랩은 그 반대의 길을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가 이제 이미 온전한 주체인데 네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지역에서 이웃들 속에서 어떤 관계망 속에서 살아갈 것이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고, 근데 그 해법을 너는 못 찾아. 왜냐하면 너 혼자니까. 그것도 다시 관계 속에서 찾자라고 하는 다양한 실험들을 하는 것이 리빙랩인 것 같고, 사실 그것은 이제 오늘날 어떤 사회 혁신의 중요한 한 축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맞는 측면이 존재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이제 중요한 과제, 그러니까 큰 문제에 대한 어떤 중요한 단초, 시그널, 아까 뭐 전조라는 현상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이제 오늘의 주제인 기업인데, 사실 이제 기업이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는 측면에서는 이제 두 가지 영역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아까 저희 한번 발표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기업이 기업 본연의 비즈니스와 서비스, 뭐 상품을 통해서 이 자체가 사실 어떤 문제 해결인 거죠. 예컨대 뭐 우리 동네에는 안경이 없는데 안경을 판매하는 가게가 생기면 그게 이제 결국은 그 문제 해결책이 되는 거니까요. 또 하나의 측면이 이제 그 아까 나왔던 어떤 이 발표 자료에 대한 어떤 그 지역 경영의 플랫폼,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치면 사회공헌 같은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어떤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대응하는 그들에게 어떤 그 플랫폼이 돼주는 거죠. 돈도 지원해주고 봉사활동도 해주면서 이들 엮어주는 역할들 하는 거. 이 두 가지가 다 존재하는 건데, 사실 현재 한국에서는 이제 기업사회 혁신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아까 그 전자의 부분들, 기업이 직접 본연의 비즈니스라고 하는 엔진을 써서 조금 더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한번 해보자라는 게 강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여전히도 후자의 문제도 중요합니다. 사실상 이제 사회의 솔루션들이 자기 활동을 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해 주는 것도 중요한 거죠. 근데 이 두 가지 측면이 사실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A, B와 다른 두 트랙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은 이제 같이 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사실 거기서 큰 전환점이 ESG 같은 개념인 건데, 이제 ESG가 등장하게 되면서 기업 사회공헌에서 가장 큰 변화는 기업이 정서적인 채러티보다는 기업 본연의 비즈니스를 가지고 사회를 어떤 개선을 하고 사회 가치를 만들어보자는 움직임이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기업은 과거에 비해서 기업 본연의 비즈니스를 가지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더 큰 욕구가 생겼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사이에 기업과 함께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도 성장하지 못했어요. 이제 이게 과거의 CSV의 한계였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이제 CSV 약간 2011년 무렵에 나왔던 그 개념이 어떤 한계에 봉착했냐면, CSV 개념은 좋은데 당시 한국은 두 가지의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였냐면 기업이 CSV를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극단적으로 예컨대 어떤 오너는 CSV 얘기하면 사회공헌으로 돈을 벌라고 그래서 사회공헌 팀한테 돈 벌어 와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었고요. 또 하나의 문제가 뭐였냐면, 기업이 뭔가 새로운 걸 하려고 할 때 기업은 그것을 스스로 할 수는 없어요. 기업도 주위에 새로운 것들을 함께 할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기업의 캐파를 따라올 수 있는 파트너가 당시는 없었죠. 사실 그래서 CS가 주저앉았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불고 있는 게 그 유상으로 생기고 있어요. 다시 한번 기업 내부의 본연의 비즈니스의 엔진들이 돌아가면서 이 엔진들이 이전에 비해서 더 성장한 기업 외부의 솔루션들과 만나서 더 큰 임팩트를 낼 수 있겠지라고 하는 가정이 있는데, 이게 되려면은 뭐가 문제 돼야 되느냐? 과거의 CSV의 한계였었던 솔루션들의 체급이 작은 부분들에 대해서 기업이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기업의 파트너의 뭐 사회적 기업들, NGO 혹은 혁신가들 혹은 지역 주민들,
이런 사람들이 더 크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충분한 투자를 해줘야 이분들이 성장하게 되고 이분들이 기업에 맞는 파트너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뭐 쉬운 예인데 어느 기업에서는 요즘 같은 경우 이제 PET 같은 경우 소재, 그러니까 플라스틱 PET 소재 같은 경우는 이제는 기업에서 이것을 거의 비즈니스화했죠. 근데 이건 수거가 너무 잘 돼요. 다 사가거든요.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 전에 비교해 보세요. 그 전에는 사실은 PET 따로 뭐 분리수거하자면 사람들이 안 썼잖아요. 지금은 하거든요. 그 사이에 들어온 게 이 PET라는 소재를 쓸 수 있는 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가 생기게 된 것이 있고, 그 전 단계에 뭐가 있었냐면 계속해서 NGO들이 지역 사회에서 이렇게 해야지 그것이 적절한 분리수거인가 계속 교육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NGO들이 전조를 먼저 보여주고 그것들이 기업의 어떤 역할을 만나면서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PET라는 문제가 그냥 산업적으로 해결돼 버렸어요. 사실 이제는 그것도 더 많이 있는 거죠. 더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뭐 우리 우유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유팩을 어떻게 할 거야? 이런 문제들. 지금 계속 이제 NGO에서 시그널을 보내고 있죠. 우유팩을 따로 모아야 돼. 세척을 해야 돼. 이 시그널들이 현재 몇 개 기업도 만나고 있어요. 만나게 되고 그때 더 큰 기업의 어떤 비즈니스과 만나게 되면 더 큰 소리 생기는 거죠. 근데 계속해서 이 NGO들이 스스로의 힘만으로, 물론 NGO 기본 스스로 힘이지만 계속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 더 빨리 혁신 생기지 않아요. 더 큰 규모의 임팩트 나오지 않죠. 예컨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는 스스로 거대 기업은 아니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문제를 NGO라든가 혹은 소셜 엔터프라이즈와 함께 해결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예컨대 파타고니아죠. 파타고니아는 이 모자챙을 만들기 위해서 그물을 수거하는데, 이 그물의 문제는 뭐냐면 그물 수거가 어려워요. 어떤 그물이? 깨끗한 그물이 수거가 어려워요. 그물 바다에 널려 있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깨끗한 그물, 이 그물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이것을 녹여서 다시 재활용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기술력은 재활용 쪽에 몰려 있어요. 기업들은. 근데 이 그물 수거는 누가 하나요? 세척은 누가 하나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다들 안 해요. 그때 파타고니아는 투자를 해요. 거기에다가 투자를 해서 남미에 있는 5천 개 이 개원들에게 협동조합 투자를 해서 수거하게 만들어요. 세척을 하게 하죠. 그래서 구매를 해요. 과감하게 투자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파타고니아는 남들보다 훨씬 빠르게 자기 모자를 전체적으로 다 리사이클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죠.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 기업들도 빨리 태세를 전환을 해서 어떤 예컨대 유의미한 자원, 사회 문제와 직접 맞닿아 있는 유의미한 자원을 빨리 얻어서 이 사회의 문제를 우리의 비즈니스로 바꾸려고 한다면 더 많은 전략적인 투자를 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남들이 못할 수 있는 경쟁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돼요. 그게 왜 안 되냐면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나온 중요한 반복적인 키워드 때문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 기업들이 사회 문제에 대한 공감을 못해요. 그러니까 사회 문제에 대한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만이 아니라 기업도 물론 공감해야 되고 우리 리빙랩의 제일 기초 작업인 거잖아요. 그 공감, 뭐 심퍼시라고 하든 뭐 엠퍼시라고 하든 그 공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사실 저는 오늘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이 사회에 대한 역량을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뭐 GDP 뭐 많이 있겠죠. 근데 공감은 상당히 중요하다. 저는 순간 시간이 지나서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럼 정말 이게 좋은 시스템인 건데 국회는 그렇게 하잖아요. 국회에서는. 예. 여튼 그 사회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로 공감이라고 하는 것을 떠올릴 필요가 있다라는 것으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발표하시면서 본인의 소개를 안 하셨네요. 예, 고대원 대표님은 기업 CSR 컨설팅을 하고 계신 회사의 대표십니다. 소셜 벤처시죠? 사회적 기업이신가요? 예. 그냥 예. 하여튼 그 CSR 컨설팅을 해주면서 여러 가지 이제 경험들을 바탕으로 오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국신욱 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국신욱
동반성장위원회 국신욱 부장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지금 있게 된 배경에는 저기 김선우 센터장님이 저희 동반성장위원회하고 같은 업무를 많이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나 관에서는 아예 손을 놓고 있지 않는가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동반성장위원회는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전에 CSR, CSV도 했고 ESG도 저희 쪽에서 많은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동반성장도 동반성장위원회는 작년부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나마 이 사례를 동반이 사례를 이야기해주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김선우 센터장님이 저를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사례 중심으로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반민, 반관입니다. 민간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대기업을 평가할 수 있는 동반성장을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고, 그리고 그 평가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까지 다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대기업 222개 공공기관도 평가하고 지금 공공기관으로 되어 있는 것도 동반성장 지수를 저희가 평가해서 그걸 공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주 정도면 동반성장이 대기업이 얼마나 잘하는지 공표하는 데인데요. 이 공표를 하게 되면 모든 언론에서 주목을 하기 때문에 동반성장위원회 활동에 대해서는 대기업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굴한 사례 작년부터 몇 개 되지는 않습니다. 한 10개 정도 사례를 저희가 발굴했는데요. 그 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한 사례 3개 정도를 제가 소개를 한번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스타벅스와 경동시장 사례입니다. 경동시장 같은 경우는 재래시장이 대부분 그렇듯이 상인들도 노령화됐고 거기에 있는 찾는 사람들도 노령화가 됐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대로 되면 시장은 전동시장은 몰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스타벅스와 경동시장 상인의 동반성장위원회가 손을 잡고 경동시장 내에 30년 동안 버려진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 공간은 폐극장이었는데 거기에 레트로 감성을 한 스타벅스 카페를 설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단순히 스타벅스를 커피만 판 게 아니라 감성을 파는 곳으로 변모를 시켰고, 거기서 오면 단순히 커피만 마시는 게 아니라 문화 공연, 지역 문화 공연도 같이 할 수 있게 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커피 판매 수익의 300원씩을 적립해서 올해 같은 경우도 벌써 1년 안에 1억 원 정도가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 경영 활성화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거기 있는 카페에 있는 종업원들도 시장 상인 관계자들을 채용해서 일자리 문제까지 다 해결하는 그런 사례들도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경동시장 1960점은 지역의 명소가 됐고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는 사례들도 있고요. 총리님, 뭐 서울시장님들도 유명하신 분들도 많이 다녀가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와 진정한 상생협력의 모델이라고까지도 언론에 여러 번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했던 두 번째 사례 같은 경우는 중기부하고 같이 했던 사례인데요. 작년에 10월 29일 이태원에서 큰 참사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태원 같은 경우는 상권이 기존에 비해서 20% 30% 이하로 그 상권이 몰락을 했었는데요. 그 부분도 대기업하고 중기부와 같이 손을 잡고 다양한 개막식도 했고, 그리고 유명 연예인들도 같이 인플루언스하고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소방차라는 옛날 그룹이 있었을 겁니다. 그 정원가 씨하고 같이 해가지고 유명 연예인들을 솔비나 하정우 씨 그림이나 사진 작품들도 전시해 놓고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기획해서 다양한 활동을 해서요. 지금은 얼마 전에 가봤는데요. 이태원 전에 상권 수준을 회복했다까지도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KT와 전국 전통시장 사례입니다. 전통시장은 아직까지 가보시면 카드 단말기도 없고 온라인이라는 개념 같은 도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시대는 변했습니다.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면 결국 도태되는 사회가 돼버렸었습니다. 그래서 KT하고 손을 잡고 전통시장의 디지털 전환 노하우를 전통시장에 지금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결제 인프라도 확대를 했고 디지털 교육 및 판로 지원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해서 부족합니다. KT 같은 경우도
ESG, CSR 차원에서 상당 부분 많은 금액을 투입해서 전국 전동시장 10개의 무료 와이파이 존까지도 지금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완성이 되면 많은 언론에도 나올 걸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사례는 3군데 정도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동반성장위원회는 지역 범위를 좀 더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농가나 어촌까지도 지금 확대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역 농가 식품 대기업이 상생 협력을 하면 동반성장위원회 인증까지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발생하는 러닝 개런티 개념으로 수입이 보면 대기업만 잘해서 나오는 건 아닙니다. 지역 농가하고 상생을 했기 때문에 나오기 때문에 그 수익도 지역 농가하고 상생협력 차원에서 나눌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상대적으로 어려운 데를 찾아서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은다 그러면 그 폐광산이나 지금 정말 어렵다고 하는 데 있으면 동반성장위원회도 같이 해서 민, 관, 학 전부 다 해가지고 저희가 기업까지 해가지고 그 문화를 조성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저희가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지역 시민과 함께하는 혁신은 어느 한 당사자로만 해서는 되면 안 됩니다. 모두 다 같이 이루어졌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나고요. 거기에 꼭 빠지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기업이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자본력이 들어가게 되고 노후화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훨씬 더 효과가 커지게 될 것 같은데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런 쪽에 종사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혹시 대기업과 협력해서 동반성장 차원에서 필요하신다 그러면 동반성장위원회도 연락을 준다 그러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간이 지금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짧은 사례밖에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저희가 시간이 나중에 좀 더 된다 그러면 다양한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동방성장위원회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들 말씀을 해주셨고 특히 대기업이 참여하는 부분들에 대한 중요성들을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김영진 클로벌 파트너스 고문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진입니다. 여기 모이신 분 중에 저는 조금 다른 영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임팩트 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저는 주로 펀드에 주로 투자를 해왔었고요. 네,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그 과학기술정책연구원과 그다음에 에자일 주식회사, 한국리빙네트워크, 소일레 너무 감사한데요. 먼저 앞서서 말씀드렸던 시바타 상이 말씀 주셨던 서스테이너블 파이낸스 플랫폼 제가 이런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고 이런 쪽에 실제로 간접적으로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김우라상 선생님께서 말씀 주셨던 오미타시의 사례는 굉장히 지금 이런 기후 위기에 같이 함께하고 있는 흐름에 따라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조금 여기 맞춰서 드리는 부분은 유럽에서 EU에서 2020년도에 그린 딜이라는 정책을 발표를 하면서 같이 발표했던 정책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Just Transition Mechanism이라고 해서 21년도 그 기후 변화 관련된 그런 정책 회의에서 발표를 해줬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앞으로 탄소 배출 거래에 대한 수익의 6%를 이런 이제 기후 위기에 맞춰서 저스트 트랜지션 펀드를 조성해서 우리가 여기 함께 노력을 해보자라는 내용이고, 저스트 트랜지션 펀드는 뭐냐면 한국말로 얘기하면 정의로운 전환을 도울 수 있는 펀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EU에서 먼저 이런 고민을 먼저 오랫동안 해왔었고, 이런 고민들은 사실 한국보다도 일본이 먼저 오래전부터 고민을 더 오래 했던 것으로 자료조사상으로 나와 있고요. 한국과 일본이 지금 아시아에서 주요 국가로서 이런 저스트 트랜지션 메커니즘에 맞춰서 공동의 펀드를 만들고, 그러면은 아마 지금 앞서서 말씀 주셨던 리빙랩 이런 이제 지역 정부나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이 분야에 있어서 선행 결과 연구 데이터들이 많이 가지고 있고요. 또 한국은 또 이제 같이 이제 함께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한국 정부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한국과 일본이 이런 이제 저스트 트랜지션 펀드라는 거는 단적으로 얘기하면 소외계층을 먼저 이 금융에 있어서 더 배려를 먼저 하는 거를 먼저 얘기를 하고요. 아무래도 기후 위기로 인해서 노동력 손실이라는 이런 부분도 이 저스트 트랜지션 메커니즘에서 풀려고 하는 노력들의 일환입니다. 아시아에서 한국과 일본이 이런 지속 가능한 투자를 목적으로 공동의 펀드 구축에 있다면 앞서서 그 시바타 상님과 기무라 상님께서 말씀주셨던 이 사례들이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여기 함께하고 있는 분들, 그러니까 지방 정부라든지 노동자, 시민사회의 역할이 아마 이런 기후 위기 속에서 더욱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자리가 많이 생기고 저는 이제 이런 투자의 관점에서 같이 노력하고자 많이 협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투자자의 관점에서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투자 방향, 그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다음에는 소셜 벤처 시인가요? 윤석원 대표님, 본인 좀 자랑 좀 해주시고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저는 그 소셜벤처 한국의 소셜벤처 할아버지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 무한의 가능성을 테스트하는 테스트웍스의 윤석원 대표입니다. 저희가 소셜벤처 1세대 뭐 할아버지 이런 얘기를 듣는 이유는 제가 이제 사회적 기업 처음 이제 시작할 때는 저희 같이 기술 기반의 회사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인공지능과 IT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사회 혁신을 하는 활동을 한다고 했을 때는 중소기업 벤처부의 윤 과장이 앉아 계시지만 벤처기업이 아닌 것 같다는 얘기를 하시고 사회적 기업 고용노동부 쪽에 가면 벤처기업 같은데 여기 왜 와 있냐는 얘기를 듣고 해서 중간에 어디 가지를 못하고 혼자 열심히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너무 의미 있는 자리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특히 일본에서 오실 기무라 상하고 시바타 상의 그 사례를 두고 굉장히 인상이 깊었고요.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거는 이 행사가 500명에서 1000명 정도가 모였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래서 주요한 한국의 대기업들이 다 그 ESG, CSR 관계자들 다 모시고 이 사례를 꼭 들었어야 되는데 혹시 기회가 되시면 다음에 한번 더 오셔가지고 이 좋은 사례를 꼭 많은 우리나라 대기업 관계자들이나 공공에 계시는 정부에 계시는 분들 꼭 설명을 해주는 자리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또 이 행사의 또 현재 우리의 규모가 현재 우리나라의 또 수준을 얘기해 주는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뭐 여기 뭐 우리 뭐 송 박사님이나 성 박사님께서 열심히 또 해주셔서 막 이렇게 저희가 리빅랩이나 이렇게 과학기술 분야의 사회 혁신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생태계 자체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커지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듭니다. 그리고 굉장히 슬로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은 굉장히 더 많아지고 더 심각해지고 있는 거에 비해서 우리 사회의 움직임은 굉장히 더 슬로우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아까 뭐 우리 고 대표님께서 기업들이 그래도 많이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 하셨는데 저는 그 특히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움직이고 있는 방향이 상당 부분 그 어떤 뭐 사회 혁신을 어떤 생각한 어떤 굉장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한다기보다 그래서 또 일본의 또 사례들이 굉장히 더 저한테 귀한 사례들인데 시장이 있기 때문에 뛰어드는 성향이 더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뭐 아까 얘기하시는 재활용 관련 업사이클링 관련된 것도 그쪽 시장이 생기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회혁신 또 환경적인 활동에 또 뛰어드는 생각이 들고 과연 이 기업들이 정말 어떤 우리의 어떤 2050년 또 그 이후를 생각하면서 그 기업과 우리 사회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했었느냐 저는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그 환경 문제 외에도 여러 가지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고령화 문제도 있고 뭐 이런 뭐 유니버셜
디자인에 입각한 뭐 예를 들면 뭐 스마트 시티를 만드는 뭐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상공인 문제 있고 되게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우리 기업들이 또는 우리 정부가 제대로 된 그 생태계를 만들려고 하고 있느냐라는 측면에선 저는 조금 되게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뭐 예를 들어 저희 회사 입장을 좀 말씀드리면 저희 회사는 그 장애인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기업으로 좀 유명해지고 있는데 사실 저희 회사 요즘 되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 회사에 이제 자폐장애인 분들이 한 20분 계시고 청각장애인 분들이 한 12~13명 분 정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처음에 이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이제 인공지능 분야 또는 이제 IT 분야에서 이분들이 굉장히 잘할 수 있는 직무를 설계하고 이분들한테 더 공정한 기회를 드리려고 노력을 했고 또 이분들이 이쪽 분야에서 굉장히 탁월한 성과를 좀 내고 계시다는 어떤 잠재력에 주목해서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이런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만나기는 쉽진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그냥 장애인 고용 분담금을 감면하기 위해서 뭐 자회사용 표준 사업장을 만들고 장애인들 어떤 그 고용 분담금을 덜기에 급급한 그런 상황이고 정말 그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일하는 어떤 포용적인 기업 문화를 만드는 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저한테 가끔 오는 제의가 그냥 장애인분들 그냥 재택근무하면 되잖아요. 뭐 그냥 재택으로 하고 우리는 안 보이고요. 우리 회사에 안 나오셔도 돼요. 우리의 목적은 그냥 장애인 저기 고용분담금 세금 내는 거 그냥 감면하면 되니까 그냥 비대면으로 그냥 안 보이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저는 거기에 무슨 진정한 혁신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진짜 바뀌려면 포용적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다양성이 또 존중해야 되고 또 공정성이 나와야 돼서 저희가 DEI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진짜 DEI가 실현되고 있느냐 그런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지 않느냐 만들어지고 있느냐 저는 아주 멀었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서 저희가 어떤 특정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어갔을 때 현실적으로 부딪힌 벽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미쳤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뭐라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 8년째, 9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정부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시거나 또 기업에서 어떤 전략적으로 저희랑 어떤 연결돼서 뭔가 하시려고 하시는 시도를 저는 만난 적은 아직은 없고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제대로 되려면 아까 말씀하신 것 기업이 또 주도해서 그런 정말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어떤 비전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고 뭐 그건 지자체도 당연히 그런 구조를 만들려고 해야 되고 또 중간 지원 조직 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저희 나라는 아직도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좀 생태계가 좀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아직은 좀 성숙도가 떨어지는 것 같고 최근에는 저희 아까 그래서 겪는 저희의 위기는 뭐냐면은 저희한테 일을 주던 기업들 대기업들이 국내의 그런 인력들의 인건비가 너무 비싸니까 다 해외 인력을 쓸 수밖에 없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장애 고용 지원을 받잖아요. 고용 지원을 받더라도 베트남이나 아프리카에 있는 인력 대비 더 비쌉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내 저희 장애인분들을 더 고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네, 그래서 마음 아프게 한 2분 정도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그 생산성이 조금 떨어지는 자폐장애인분들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오고 있고 다만 저희는 저희 회사의 그 소셜 DNA를 또 좀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베트남에 지사를 만들어서 베트남에 20명의 지체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확장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국내에 또 이런 장애인분들이 특히 이제 자폐장애인분들 준 수가 좀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 좀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주는 생태계를 만들기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조금 고무적인 거는 최근에 저희가 이런 리빙랩이나 어떤 그 커뮤니티 어떤 기반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좀 생겨나고 있는데, 그 서울시에서 지금 발달장애인들 센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발달장애인들을 인공지능 기반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상행동을 검출해내는 그런 CCTV를 SKT랑 협업해서 지금 넣고 있는데, SKT와 또 저희 또 서울시랑 저희가 협업을 해서 거기서 필요한 인공지능 데이터는 저희 또 발달장애인 분들이 가공을 해주는 방식으로 협업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를 보면 저희가 이렇게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그 지역에서 또는 그 어떤 특정한 뭐 기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을 혼자 해결할 수는 없는 것 같고, 뭐 기업, 지자체 또 여기 커뮤니티 같이 합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조금 더 지속 가능한 고용이 될 거는 희망은 보이고 있는데, 이런 사례들이 조금 더 확산돼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뭐 이런 프로젝트로 저희가 창출할 수 있는 장애인 수는 딱 2명 정도밖에 아직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아직도 턱없이 부족한 물량이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제가 조금 길어지는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데이터 폴굿이라고 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저희가 수집하고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나 정부에서 주도해서 저희가 시킨 게 아니고요. 어느 누구도 하고 있질 않아가지고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벤치 데이터를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벤치가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네이버 지도를 키면 벤치가 어디 있는지 나오나요? 안 나오죠. 그래서 제가 네이버랑 카카오에 컨택을 했는데 자기들은 돈이 없다고 해서 관심이 없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요. 정부에 얘기를 해도 정부에 어디를 얘기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아무도 관심이 없는데 필요한 것 같아서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이유는, 저희 이제 사회적 기업이어서 그렇게 이제 온라인 기반으로 데이터를 모아주시면 자원봉사 시간을 인정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꽤 많은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거의 다 공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는 이제 서울시랑 같이 연계해서 스마트 서울 그 맵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벤치 데이터를 넣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카카오에서 몰래 다운로드 해가셨습니다. 네. 뭐 그런 사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최근에는 서울시랑 같이 또 협업해서 장애인 화장실, 만약에 장애인분들이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궁금하면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액세서빌리티가 없는 사회입니다. 또 뭐 예를 들면 장애인들이 어떤 뭐 여러 가지 음식점에서 휠체어 장애인들을 위한 경사턱이 있는지, 이런 데이터를 저희가 모으고 있습니다. 근데 되게 외롭습니다. 예, 저희 같은 일개 소셜 벤처가 왜 이걸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이렇게 일종의 불쏘시개 역할을 해서 조금 이런 생태계가 잘 만들어지길 원하고 바라고 있는데, 조금 더 저희 같은 회사가 이렇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를 좀 같이 할 수 있는 대기업, 정부, 지자체, 시민단체, 중간 지원 조직 이런 것들이 좀 잘 더 생태계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또 우리 동반성장위원회도 우리 국부장님 오셔가지고 또 동반성장위원회가 또 그런 채널 역할도 해주시면 되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 또 중소기업 벤처 우리 윤 과장님 오셔가지고 그런 리빙랩 기반, 또 우리 이런 사회 혁신을 위한 다양한 R&D나 실험들이 이렇게 좀 정부에서 좀 저희가 실험할 수 있는 다양한 또 지원 정책들이 좀 나오면 좋지 않을까, 그런 바람을 가져옵니다. 너무 길게 말씀드려 죄송하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대비가 되는 게 있죠. 한국에서 기업의 사회문제 해결 활동을 얘기하는 그룹들은 주로 사회적 경제 조직, 소셜 벤처 이제 이런 소위 이제 작은 기업들이고요.
오늘 발표에서 나온 바와 같이 일본 같은 경우 이제 대기업들이 이제 움직이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대비가 됩니다. 아마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제 그 기업의 진화의 전통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텐데 이것도 오늘 지금 이제 이 플로어나 발표자들이 구성에서도 좀 차별화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우리가 좀 언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그 윤세명 중소기업 벤처부의 기술정책과장님 토론하실 텐데요. 좀 이따 이제 국회에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토론하시고 나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 점을 찍고 발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기 뭐 시간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할 말을 마신 거군요. 송희진 그 박사님께서 자장 맡고 계신데 이제 사실은 제가 이 자리에 사실 뭐 불러주신 거는 아마도 뭐 공부 좀 잘하라는 취지로 생각하고 뭐 굉장히 오늘 많은 인상적인 생각도 하게 되고 좋은 분들 얘기도 많이 들을 수 있어서 정말 뜻깊은 것 같습니다. 불러서 감사드리고 사실 송희진 박사님께서 저희가 한 몇 해 전에 이제 리빙랩 R&D 프로젝트를 이제 중소벤처기업부 관점에서 한번 스타트를 해보자고 해서 기획을 이제 원체 전문가시다 보니까 모셔서 좀 자문도 구하고 이런 인연이 있다 보니까 또 뭐 기획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근데 되게 미흡했고 저희가 진행하면서도 이 부분이 그 제안해줬던 그 주요한 그 어떤 임팩트 방향성이 얼만큼 잘 좀 구현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좀 돌아보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여러 가지 어떤 이유로 말미암아서 오늘 이 자리에서 더 뜻깊은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굉장히 많은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 사실 아까 그 일본에 이제 그 우리 오무타 씨의 어떤 그 사례에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이게 사실 키무라상이 사실 그 오무타의 그 리빙랩 어떤 그 소셜 임팩트 지향의 그런 부분들 이야기를 하시면서 되게 재미있게 봤습니다. 거기 또 뭐 그 중간에 나오는 이제 두근두근 인생 살롱 같은 그런 만화 컷도 굉장히 재밌고 거기 보면 중간에 팬더도 막 나오더라고요. 이거 보면서 이거 뭐 푸바오 생각도 나고 이게 약간 그 푸멍도 요즘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게 뭐 어찌 보면은 그 나이 드신 그 치매 노인들한테 굉장히 다가가는 하나의 어떤 시각이라고 생각도 들고요. 근데 여튼 그 굉장히 인간에 대한 그런 뭐랄까 그 관점이 굉장히 깊은 성찰이 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이게 결국은 이제 임팩트 관점에서 볼 때 이게 커뮤니티 디자인하는 게 결국 사람에 대한 이해를 계속 깊이 있게 가져가는 게 근본적인 어떤 하나의 지향일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오랜간 그런 어떤 트랙을 하시면서 쌓인 어떤 트랙 레코드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저희한테 주는 울림이 있는 것 같고요. 저희도 이제 이게 좀 단계적으로 계속 사회 안에서 계속 이제 좀 축적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제 그 아까 이제 히다치에서 이제 그 하셨던 사례도 보면은 이제 결국 이제 기업 관점에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좀 잘 뭐 시도가 되고 있는가. 근데 이제 그것도 결국은 보면 이제 굉장히 그 어떤 느끼는 거는 이제 결국 이제 그 텍소노미의 체계가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빨리 이제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에서 어떤 그런 고민들을 기업의 어떤 혁신 활동만의 문제가 아니고 기업 가치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이것들 고민을 하면서 선도적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고 우리나라도 점점 그렇게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어쨌거나 이제 그런 시도들이 다양하게 좀 공유되고 확산되는 게 정말 중요한데 오늘 이 자리에서 좋은 어떤 공부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저희도 이제 저희 부처 얘기를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윤석원 대표님 또 고 대표님 뭐 말씀을 이제 중기부에 대해서 이렇게 느끼는 게 중기부의 현주 소일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우리가 임팩트 투자에 대해서 또는 소셜 가치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뭐 말해서 이제 뭐 로컬 크리에이터를 포함한 다양한 지역 시민사회 또는 혁신가들과의 어떤 협업이라는 부분들을 중기부의 자압으로 갖고는 있지만 거기서 디테일을 만큼 살리고 있는데 대해서는 굉장히 반성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이제 어쨌거나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치를 만드는 그런 혁신가들이 기업 사회 혁신 활동을 하면은 거기서 엄청난 어떤 사회적 가치가 생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사회 운동만으로 무슨 페트병 분리수거 이런 거
뭐 정말로 어떤 또는 행정 혁신 관점에서만 그거에 들어가서 근본적인 가치가 만들어지기보다는 시장하고 어떻게 접목된 혁신적 기술과 스타트업이 거기서 역할을 하게 되면 큰 변화가 오거든요.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보면 이제 뭐 펫번 같은 경우는 자동 분리수거 하는 그런 스타트업들, 뭐 슈퍼빈이라든지 또 뭐 오이스터 에블 같은 이런 회사들이 어떤 역동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시장이 완전히 바뀌고 있거든요, 사실. 그런 게 결국 이제 혁신 기반의 어떤 뭐랄까 스타트업의 역할인 것 같고, 중기부가 그런 쪽에 마중물을 넣고 어떤 시장의 토대를 만드는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들에서 고민도 하고 적극적으로 분발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이제 특히나 이 탄소하고 기후 위기 관련해서는 중기부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요즘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게 결국 이제 탄소 이슈라는 거는 이제 뭐 시장 관점에서 이 부분을 들어갈 때 자발적 시장 활성화하는 게 대단히 관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이 어떤 기업하고 혁신 스타트업들하고 어떻게 좀 협업 구조를 만들고, 거기서 크레딧 기반의 어떤 혁신적인 어떤 감축 활동들이 시장하고 접목해서 속도를 낼 수 있고 NDC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뭐 리빙랩이라는 게 굉장히 강력한 툴이기 때문에 그런 쪽하고 어떤 결부에서 이 부분을 풀어가려고 좀 고민을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이제 최근엔 그런 관점에서 이게 커뮤니티 자본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뭐 인적 자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술 자본이나 지역이나 뭐 금융 또 뭐 이런 게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어떤 커뮤니티의 어떤 혁신이라는 게 커뮤니티 자본이 가지는 가치가 대단히 중요하고, 그거의 어떤 디자인 툴로서 리빙랩이라는 굉장히 강력한 어떤 방법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특히나 한국 사회가 이제 고도자본주의로 넘어가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이 쌓이고 짧은 시간 안에 이런 부분들이 공동체가 훼손되는 문제라든지 시장이 극단으로 가면서 나오는 문제들, 뭐 고령화나 저출생 또 이제 뭐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교육 문제, 또 이제 뭐 세대 간 갈등이나 민주주의 위기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요. 이게 결국은 이제 이거는 인간에 대한 혁신과 어떤 사회 혁신이 같이 맞물려서 풀어가야겠지만, 리빙랩을 기반으로 하는 이런 다양한 커뮤니티에 어떤 고민과 활동가 혁신가들이 모이고 그것들이 축적되는 방식으로 풀어가는 게 한 가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도 적극적으로 합류해서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마중물로서 역할도 하고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역할들도 함께 하면서 배우고 행정혁신도 함께 좀 하려고 노력하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플로어에서 한 분만 제가 토론을 받겠습니다. 뭐 말씀하실 분 안 계신가요? 선생님, 오늘은 한 말씀 안 하십니까? 고등학교 선생님이십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숭이 여자 고등학교라고 저기 대방동에 있는 고등학교 수학 교사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이제 이걸 처음 알게 돼서 내용이 너무 좋아서 오게 되었는데, 아까 사회 프로젝트들 보니까 일본의 사회는 뭐 너무나 좋았고, 그럼 우리는 뭐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아까 대학교에서 아마 지금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이나 여기 계신 분들, 우리 학교 다니실 때와 다르게 지금은 이제 아이들이 스스로 프로젝트 할 수 있는 시간들도 생기고 있고, 25년부터는 이제 교육과정 개편으로 어떤 공공기관이라든지 그런 곳에서도 이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아이들에게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저는 리빙랩이라는 건 잘 몰랐고 그냥 작년에 애들하고 그냥 재미삼아서 했었는데, 성적하고는 상관없거든요. 내신 성적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자기들이 원해서 자기들이 진행하고 자기들이 결과물을 내놓고 그 과정들에서 그냥 하다가 포기할 줄 알았습니다. 사실은 그러길 좀 바랬습니다. 그래야 제가 편하니까요. 예. 근데 작년에 10팀 50명을 이제 프로젝트 매니징을 하면서
느꼈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자발성을 가지고 책임감을 느꼈고요. 그 중에서는 굉장히 유의미하게 나온 프로젝트 결과물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걸 상품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SDGs라든지 그런 가치를 통해서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어떤 제약 포장지에 점자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점자 포장지를 만들고 이거를 제품 생산을 해야 되는 걸 아니냐. 그리고 그 음료 같은 경우도 그 시각장애인을 위한 표시들이 있지만 모든 게 음료입니다. 커피도 음료고 사이다도 음료고 콜라도 음료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도움이 되지는 않죠. 그럼 그걸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인가를 아이들 나름대로 고민을 했고 그 결과물을 만들었고 그래서 어떤 거 일부분은 그래도 문과 쪽 아이들은 이제 이거를 시의회에 법안으로 제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물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도 이런 기회를 줬을 때 생각보다 엄청난 것들을 만들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신기함을 느꼈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오게 된 이유도 내신 성적으로 치여 있는 아이들에게도 어떤 사회 발달이나 기여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더라. 그러면 제가 원하는 거는 이렇게 좋은 사례들을 했을 때 아이들에게 교육 자료 혹은 어떤 할 수 있는 자료들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좀 이렇게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이제 인정 과목이라 해서 뭐 옛날에 학교 다닐 땐 국영수가 다 있지만은 학교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과목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라면은 어떤 인정 교과서를 만드는 데까지로 나갈 수 있었으면은 하는 바람이 있지만 그 중간 단계로 어떤 개발 방법론, 개발 자료, 다음에 이거를 우리 교사들이 자료를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고 또 열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 발표자들 혹시 하신 말씀들이 있으신가요? 뭐 느낌이나 그러니까 답변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 느낌이나 이런 코멘트는 한번 해주고 싶다. 그리고 한국과 좀 일본의 이런 문제들은 좀 다른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마이크. 皆さんパネルディスカッション 네, でご討論あり 여러분 がとうございます 이렇게 토론 질의 마지막까지 열띠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리시버 착용하시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요.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네. 네, 이 토론 시간에 참석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각각의 참여 활동, 그런 과제 등등 말씀해 주셔서 공부가 됐고요. 특히 제 마음을 울렸다고 해야 할까요? 다시 한번 조금 생각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그 윤석원 테스트웍스 대표님의 말씀, 저희도 이거를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지 사실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리고 오무타 씨 사례도 장애인분들 그리고 고령자분들의 고용 프로젝트로 저희가 다양한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전제를 좀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토론회 장은 잘 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말씀 나누고 있지만 실제로 봤을 때는 사실 고민거리가 많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 프로젝트가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라고 해도 뭐 지역의 파트너가 잘 안 움직인다던가 뭐 행정 차원에서 정부에서 안 움직인다라는 거는 저희 일본도 자주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일본 국내에서도 이 생태계는 전혀 작동을 하지 있지 않고 한일 간에 이러한 부분을 서로 배우면서 생태계를 작동시키기 위한 그러한 대응을 한일 간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전체적인 소감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윤석원 대표님 이 장애인 고용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본에서도 이 선진적으로 하시는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래서 오무타에서는 그런 분들의 사례를 배우면서 함께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 시스템 전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실제로 시찰도 많이 가십니다. 근데 그때 다양한 의견 교환을 또 하고 싶고 희망하는데 이 장애인분들의 일하는 방식, 이런 과거의 이런 병설적인 그런 방법과 일단 일반인들에게 최적화된 이 고용의 장에서 어떻게 일을 해야 할지 이 차이. 이게 하나의 저희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 오무타에서도 이걸 잘 파악하고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앞으로 또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소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 벤처형의 작은 기업과 대기업의 차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 대기업이 사실 여러 가지 이렇게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폭은 사실 많습니다. 대기업이니까요. 근데 저도 시바타시도 마찬가지이지만 기본 소속되어 있는 포지션이 R&D 조직에 속해 있는 직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뒤쪽에서는 저희보다도 몇 배, 몇십 배의 인원이 사업을 제대로 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한 사업이 일단 있는 가운데 이제 투자로 생각하는 거는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그러한 부분에 힘입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움직임을 잘 취할 수 있는 것은 대기업이죠. 그래서 대기업에 대해서 영향력을 많이 끼쳐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잘 새겨드렸습니다. 그래서 R&D 부분,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야 되는 미션을 가지신 분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공감해 주실 것 같고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참여를 해야 된다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시바타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에 한국에 처음 왔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렇게 멋있는 행사가 있고 또 여러분들 뵈니까 굉장히 파워풀하시고 이렇게 대화를 하셔서 김우라 씨와도 한국의 리빙랩의 파워는 진짜 엄청나다. 이런 이야기를 이 며칠 동안 계속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오히려 여러분들로부터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히타치라는 비교적 큰 회사에 적을 두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 실태를 말씀을 드리면 발표 내용에서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이런 미래로 만들어 나가고 싶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직은 적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일을 하고 어쩌면 주어진 일만 하고 어쩌면은 사회는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직 사내에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조직 문화를 조금씩 바꿔나가고 싶다는 생각으로 오늘 소개해드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사회의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일단 그 전에 히타치라는 내가 있는 회사 안에서 그 비전을 생각해 나가는 그 생태계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작은 범위이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을 저희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비전을 그리는 것뿐만 그린다는 것만으로는 사실은 회사는 수익을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비즈니스, 그 사업, 그 비전을 어떻게 실제 비즈니스로 구현을 할 것이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새로운 언어를 획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저희가 도입하고 싶다고 느끼는 것은 사회 임팩트 펀드 세계에서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는지 그 로직 모델을 만들거나 그 안에서 KPI를 설정을 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이것을 사내 구축해 나가는 여전히 그 사회적인 활동 안에서는 저희들은 아직은 굉장히 국한된 범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스킬이라든가 사내의 그 언어를 사업 부분과 함께 만들어서 공통된 인식을 가지는 것 이런 것이 히타치라는 회사 안에서 더 사회를 좋게 만드는 그 비전을 그리고 활동을 해 나가고 행동에 옮기는 그런 생태계 일단은 그 생태계를 만드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도 지금 한 발씩 일단은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얘기를 듣고 굉장히 많이 공부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성진 박사나 제시께서 뭐 한마디 하실 게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죠. 예,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뭔가를 한번 바꿔보겠다는 굉장히 뭐 열정도 있었고 뭐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열정보다는 우리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다 외롭거든요. 우리 제시도 외롭고 여기 계시는 우리 윤승호 대표님 외롭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저는 저 기분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우리 나옥고도 그 중에 한 분일 거고 김우라 선생님도 발표를 멋지게 하셨지만 저 속에 얼마나 많은 외로움과 그 힘듦이 있을까가 알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자리를 각각이 있는 존재를 인식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부분이 뭘까에 대한 고민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뭘 어떻게 바꾸겠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일단은 많은 부분에서는 포기를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서로가 서로를 인식하고 조금은 쉬어갈 수 있는 부분이 뭘까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두 분이 오시고 나옥고도 왔는데 저는 이 세 분을 가능하면 쉬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에 오늘 처음 오셨다 그러는데 한국의 품이 이렇게 따뜻하고 한국이 이렇게 좋은 날을 저희가 느끼게 해드리고 싶고 저희들이 또 일본에 갔을 때는 김우라 선생님, 나옥고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갔던 사람들이 조금은 쉴 수 있게 조금은 안아주십시오. 그게 저한테는 부탁드리고 함께 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각이 다 외롭고 한데요. 다 그 가슴 속에는 상당 부분의 슬픔과 외로움을 안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더 뭘 하라고 하고 싶지가 않고 지금은 우리 당신 곁에 내가 있다. 당신과 함께 갈 테니 우리 조금은 쉬자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오늘 토론사님도 너무 좋았고요. 그래서 뭐 오늘 서로 배우겠다 이러지 마시고 조금 쉬어가자. 오늘 좀 쉬자. 오늘 조금 맛있는 거 먹고 서로가 서로에게 힐링 받자. 그 시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성 박사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그 기업 안에서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고독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영국에서는 유럽 그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사회적 임팩트를 만드는 사회적 사내 기업가들을 위한 어떤 리그가 있는데 우리나라나 그 아시아 쪽에서는 이게 굉장히 약한 것 같은데 이노소셜럽에서 그런 사회적 사내 기업가들을 응원해주고 연결해주고 임팩트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활동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윤 대표님한테 제가 카톡으로 아까 막 뭐를 보내드렸는데 저희가 그 희야라는 과정을 운영하면서 실제로 그런 이슈들이 나왔어요. 어르신들이 그 마을에서 앉을 곳이 없다. 그래서 커뮤니티 매핑도 실제 해서 커뮤니티 매핑한 어플도 보내드리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정책적으로 의자가 많이 생기도록 제안을 할 수 있을까, 조례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하고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데이터 포 올에서 그 특히 벤치 만드는 프로젝트에 좀 같이 얘기 나눠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으네요. 예. 그 이제 최근에 보면은 그 사회 문제 해결의 시대 뭐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기후 위기라든지 고령화라든지 뭐 지역 소멸이라든지 양극화라든지 이 사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구조화되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도 있지만 오히려 이제 그런 상황을 반영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다양한 움직임들이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가령 저널리즘에서는 솔루션 저널리즘이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 저널리즘은 주로 문제를 그 폭로하고 그걸 이제 뭐 비판하고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이제는 폭로와 비판을 넘어서 문제 해결 쪽으로 그리고 자원봉사의 경우도 이제 좋은 의도를 가지고 어떤 지역사회 봉사하는 형태가 아니라 사회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자원봉사로 아까 이제 교육도 나왔지만은 단순히 과학, 수학, 스템 교육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스템 교육으로 뭐 이런 흐름들이 여기저기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게 뭐 여러 가지 의미들을 많이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오늘 이제 이 자리도 이제 그런 흐름 중에 하나로 기업도
과거에는 사회 문제를 일으키던 주체였는데 이제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 이제 전환하는 그런 계기들을 보여주고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나타내는 모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대기업에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중소기업에서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어쨌든 각 영역에서 이제 각계약진한 이런 사회 문제 해결 활동, 사회 혁신 활동들을 이렇게 엮어내고 조직화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일 것 같습니다. 그게 뭐 기업이 되든 뭐 정부가 되든 아니면 이제 공공기관이 되든 이런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을 좀 묶어낼 수 있는 리더십을 누가 가지고 갈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 활동가들은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그런 것들이 아마 오늘 지적이 된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각 영역에서 그런 사회 문제 해결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외롭습니다. 이 고군분투를 하고 있어서 이제 그런 사람들끼리 좀 연대하고 서로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자리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마 오늘도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한 또 다른 자리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그 오히려 한국에 있는 소셜 벤처들하고 일본의 히타치나 아니면 엔티티 같은 그 기업들과 같이 협업을 하면서 봐라,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뭔가 새로운 형태 아니면 좀 더 판을 키워가지고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문제를 풀어가는 시도들도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꿈꿔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제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요. 내일도 또 그 워크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SI가 시민과 함께한 기업사회혁신 주간으로 설정을 하고 이제 심포지움과 그리고 워크숍과 또 지역 탐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이 좀 잘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요. 이런 내용들이 좀 널리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전 오늘 대기업 쪽에서 좀 오실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오셨네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잘 정리해서 좀 알렸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두 분이 만약에 좀 쓰신 글들이 있으면은 좀 저희가 좀 번역을 해서라도 좀 소개를 해서, 자, 일본의 대기업들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들을 좀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한번 저희가 한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한국의 대기업들도 좀 정신을 차리고 이런 활동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예, 장시간 좋은 말씀, 토론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